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뚜아뚜지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뚜아뚜지님이 장의사 직업괴담이랑 또 무덤에 관련된 직업괴담을 되게 많이 들려주셨죠. 하지만 오늘 따끈따끈하게 다른 직업의 직업괴담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또 생소하면서 소름이 끼쳤다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직업이었길래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텐션이 좋으신데요? 가을이잖아요, 이제. 가을은 남자의 계절인데. 그렇죠. 가을 타죠. 예. 자, 오늘 뚜아뚜지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대부분은 뚜아뚜지님께서 이제 본인의 직업괴담이라든지 아버님에 관련된 직업괴담을 많이 들려주시긴 했어요, 이때까지. 그쵸. 네. 근데 오늘 해주실 직업괴담은 따끈따끈하게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걸까요?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이게 정말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행운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제가 직접 겪은 거는 아니고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분도 그걸 그 당시 자기가 겪은 지가 한 보름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기리시죠! 일단 우선은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려면 현재 제 직업을 이야기를 해드려야 돼요. 네.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보험 서비스 출동 업무를 하고 있어요. 오. 흔히 말하는 레카 기사라고 하죠. 네. 제 차가 뭐 시동이 안 돼요. 뭐 타이어에 바람이 없어요. 차가 고장 났어요. 이렇게 이제 고객님들이 전화를 거시면 보험사로 들어가서 접수되면 제가 가서 이제 해결을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에 소속이 돼서 하시는 건가요? 소속이라기보다는 이제 보험사에서 코드를 따로 받아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저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로 계약을 해서 제가 지금 대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지역의 한 구역만 제가 이제 그쪽만 담당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제 우연히 하게 된 거라 이 일도 직업괴담이 있어요. 오, 그렇겠네요. 이거를 또 나중에 제가 해드릴 거고 일단 이제 오늘 얘기를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드릴게요. 네. 이때 일요일날 제가 이제 한참을 출동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요. 이게 저희 지역 담당 구역 제가 대표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이제 직통으로 오는 전화는 꼭 대표한테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제 다른 구역 쪽인데 그 구역 분들이 이제 너무 바빴는지 출동 접수가 됐는데 고객에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객이 클레임을 걸어버린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린다. 왜 빨리 못 오냐. 다른 기사라도 보내줘라. 이렇게 해서 보험사회가 이제 전화가 와서 저희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구역이 아니면 정당하게 이제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바빠서 못 간다. 네. 그냥 그쪽 구역이니까 좀 알아서 해결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가게 되면 이제 좀 플러스 요소가 돼요. 저희 업체한테. 네. 그래서 그러면 저희한테 배당을 해줘라. 제가 직접 고객님하고 통화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배당을 받고 제가 고객님한테 전화를 걸고 상황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 그래도 제가 여기서 가는데 우리도 좀 멀리 있어서 1시간 정도는 소요가 된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가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밟고 달렸죠. 달려서 생각보다 현장에 일찍 도착을 했는데 이제 내리자마자 인사를 드렸죠. 네. 안녕하세요. 이제 시들모 보험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냥 이분이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아유 죄송스럽게 일요일날 전화를 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정중하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이제 멘트를 날려야죠. 네. 아이고 아닙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저희는 1년 360일 쉬는 날이 없고 24시간 운영을 하니까 불편한 게 있으면 아무 때나 전화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아유 저희랑 똑같네요. 저도 보험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서 어떤 보험을 하시길래 라고 여쭤보니까 이제 이분이 하시는 일을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네.
농사 짓는 분들이 이제 나라에 보험을 든대요. 오. 이게 농작물 보험인데 뭐 태풍이나 자연재해 이제 뭐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면 이분들이 나가서 이제 하면 80% 정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피해가 난 곳에 가서 뭐 조사를 하고 올리면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분들을 농작물 손해평가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농작물 손해평가사. 네네네. 이제 예. 우리가 뭐 교통사고가 났을 때 네. 이제 회사가 해결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손해사정사 하여튼 그런 분들하고 비슷한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고 선생님도 쉬는 날 없이 여기저기 다니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이분도 아이고 저희도 이거 빨간 날 관계없이 전국 팔도를 다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제가 제 업무를 보러 왔으니까 근데 뭐 차가 어디가 고장나셨죠? 말이라 카센터나 공장도 하지 않고 이거 그런데 하니까 이분이 이거 고장이 난 게 아니고 조사를 다니다가 이제 파이프에 타이어가 찔려가지고 타이어가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아직도 지금 가야 될 곳이 많은데 혹시 아는 타이어집 있으면 좀 부탁 좀 드리면 안 되겠나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가장 친한 형님한테 전화해서 타이어 사이즈를 얘기해 주고 제가 이 차량을 견인을 해서 고객을 옆에 태우고 가야 되는데 옆에 타세요 하고 이제 타시고 가는데 제가 시들문을 틀어놓고 다녔어요. 시들문을 항상 틀어놓고 다니는데 분이 이렇게 보시다가 이게 뭐예요? 뭐 이거 미스тер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아니에요. 이거 시들문하고 공포 라디오인데 이건 이분들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다. 정말 무섭기도 하고 썸특하기도 하고 재밌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얘기를 듣는데 이때가 아마 뽀미님 얘기가 나왔을 때 거예요. 그 쓰나미로 인해가지고 그걸 막 듣다가 아이고 저분도 많이 힘들었겠네 막 이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고 그렇죠. 직접 겪은 이야기인데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듣다가 우리도 전국 다니면서 별의별을 다 겪는데 이번에는 정말 내가 썸특한 일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야, 이게 운명이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궁금하니까 선생님도 뭐 겪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하기야 선생님도 이제 전국 뭐 한쪽이랑 이런 데 다 다니니까 뭐 밤이고 낮이고 다니면서 볼 것 못 볼 것 다 봤겠네요. 이러니까 저희는 밤에는 안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에는 저희도 쉬죠 하고 말을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저도 이제 듣고 싶은데 뭔 얘기지 해서 제가 초면에 고객한테 그렇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고객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짧은 순간 이제 짱돌을 최대한 굴려가지고 밑밥을 던졌어요. 우리도 뭐 밤이고 새벽이고 뭐 산에 출동도 가고 하는데 헛것 봤다는 기사도 있고 저도 이번 태풍 때 산에서 전화가 와서 갔는데 그 태풍이 오는데 그 많은 모텔을 놔두고 왜 꼭 산으로 가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그리고 이왕 간 거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가 방전이 돼서 시동이 안 되면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바람이 부는데 굳이 차에 있지 왜 여자분은 내려가지고 쫄딱 비 맞으면서 뻔히 다 보이는데 풀숲에 숨어 있는지 도대체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그분이 웃으세요. 돈이 없었나 보죠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도 이번에 태풍 때문에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해주시는 얘기가 태풍 흰남노가 좀 지나가고 이분이 전라도 지역에 있었대요. 저희 지역에 오기 전에. 정확히는 전라남도에 있었대요. 보통 이분들이 3명에서 4명이 팀을 이뤄서 이제 피해 조사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무턱대고 다니는 건 아니고 피해 보신 분들이 지역 농협이나 이런 데 접수를 하시면 농협 담당 직원들이 피해 보신 분들의 뭐 지적도를 바탕으로 뭐 땅 평수, 뭐 피해 농작물, 뭐 위치 이런 것들을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분들이 무조건 접수는 된대요. 접수는 되는데 무조건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보상을 해주는 기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뭐 태풍 피해로 인해서 보상을 할 거면 이게 태풍이 온다고 할 때 대비를 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 농사를 짓는데 어느 정도 대비를 안 해놓으면 보상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물이 막 많이 찬다고 하면 좀 물길도 뚫어놓고 이런 걸 해놔야지만 이분들이 가서 현장 조사서 사진 찍고 막 이래서 그거를 올렸을 때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아예 안 해놓으면 보상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뭐 접수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분 하는 얘기가 요런 거를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 좀 악이용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고 그런 분도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각자 자기가 담당해야 될 구역을 막 돌고 있었대요. 네. 이분도 이제 마지막 쪽을 이렇게 딱 돌고 있는데 전화 한 통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그냥 뭐지 하면서 고객님인가 해서 딱 전화를 받았대요. 아니나 다를까 받자마자 우리 농작물 피해가 심한데 언제 올 수 있냐, 급한데 좀 빨리 좀 와달라, 부탁드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구절절 얘기를 하시더래요. 네. 그러면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그래서 평소 같으면은 그냥 저희가 내일 갈 테니까 기다려 주세요, 아니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거절을 한대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왠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성함을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돌비오 하니까 이제 돌비해서 서류를 이렇게 대충 훑다 보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가려고 했던 집이더래요. 오.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내일 갈 거 지금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버님 제가 지금 다른 현장에 이제 다 와 가니까 여기만 확인하고 아버님 제가 꼭 갈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 제가 출발할 때 연락을 드릴 테니까 아버님 밭에 가서 계세요, 이랬대요. 네. 그렇게 운전을 하고 마지막 확인해야 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차를 딱 타려고 하는데 이제 생각보다 조금 늦어져 버린 거예요. 부랴부랴 차량을 타고 아버님이 약속한 대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좀 어둑어둑해지려고 하고 되게 어정쩡한 시간이더래요. 이 시간에 가면 이게 사진이 제대로 찍힐까?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는데 그냥 후딱 가서 사진 빨리 찍고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아버님한테 간다고 했는데 아버님은 밭에서 분명히 기다리고 계실 건데 네. 안 간다고 하기 또 전화드리기도 너무 죄송하니까 그냥 빨리 가서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계속 차를 몰고 갔대요. 네. 근데 내비가 안내하는 대로 이제 가다 보니까 마을을 조금 그냥 지나쳐서 약간 산길로 안내를 하더래요. 근데 이게 완전 뭐 숲 골짜기는 아니고 그냥 마을 옆에 있는 약간 그런 산 근처 그쪽이더래요. 오. 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길도 막 이렇게 되게 엄청 막 오프로드 같이 험한 길은 아닌데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길을 깎아서 만든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좀 깎아서 만든 길인데 상당히 좀 좁고 또 이제 옆에 경사가 조금 심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야, 이거는 해 떨어지면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괜찮으니까 빨리 가야지 하고 이제 한 15분 정도밖에 안 갔대요. 네. 딱 가서 근처 딱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차를 돌릴 공간이 있더래요. 그러고 보니까 아버님 봉고차도 세워져 있고, 이러니까 이제 차 옆에를 딱 세워가지고 차에서 아버님이 어디 가셨지 하면서 내리면서 이제 카메라도 챙기고 이렇게 있는데 그 차량 옆에 약간 20m 이렇게 언덕이 있더래요. 거기서 아주 아버님이 내려오시면서 아따 뭐 기다리다 못 빠지겠네 이렇게 하면서 한참 기다렸고 막 이제 왔나 막 이러더래요. 네. 그래서 이분이 아이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늦어져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님이 아따 껌껌해지는데 아이고 조사가 될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더래요. 네. 그래서 껌껌하면 아이고 내려가기 위험한디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와서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분은 괜히 자기 때문에 이제 늦게 와서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정도면은 어떻게 탈 것 같기도 하고, 또 온 김에 하고 가야지 또 내일 아침에 다시 오기에는 상당히 좀 귀찮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아버님한테 아이고 아버님 이거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아버님이 보상을 빨리 받으려면 제가 이거 빨리 해서 찍고 조사하고 가면 되니까 아버님 밥 어디 있어요? 하니까 아버님이 야 요 위에 있어 하면서 이제 아버님 따라 타박타박 타고 올라갔대요. 딱 올라가니까 보니까 약간 내리막 이렇게 경사 같은 데 밭들이 있고 약간 오래된 집 같은 게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아이고 아버님 여기 집도 있네요 이러니까 예 아버님이 아유 집은 무슨 집 다 쓰러져 가는디 창고로나 쓰지 뭐 일할 때 밥이나 먹고 이제 쉬는 곳이지 집도 아니요 그냥 그러더래요. 예. 그래서 아이고 오래됐네요 아버님 예전에 여기 뭐 사셨나 봐요 이러니까 아버님이 내가 산 건 아니고 이제 할아버지가 살던 곳이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랑 내려와서 밑에서 살고 내가 거기서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빨리 얼른 조사해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예 하면서 사진을 막 찍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제대로 했나 이렇게 뭐 대비를 했었나 이렇게 막 찍고 했대요. 농작물 피해 본 것도 네. 이렇게 막 찍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해가 좀 빨리 떨어지더래요. 어느 정도 좀 깜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려가야 되는데 괜찮을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버님이 이제 조사하는 동안 커피를 좀 타오셔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나름 대비도 됐고 이제 잘 됐으니까 아버님 이제 보상 받으실 것 같아요. 그냥 아버님 이제 빨리 내려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내려가야 쓰건데 딱 깜깜해져가지고 길도 좁은데 괜찮을란가 모르겠네 딱 이러더래요. 그냥 나는 여기서 자야 쓰겠어 딱 이렇게 하더래요 그냥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도 자기 판단에는 조금 내려갈 만한데 네. 조심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아버님은 여기 계신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분이 아버님 그래도 집에서 주무셔야죠. 아직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내려가야 내일 일찍 또 이제 다른 데도 가고 하니까 아버님 내려가시죠 이랬대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이고 나는 눈도 침침하고 해서 밤에 좁은 길에 뭐 운전도 못하고 그래요. 그냥 나는 여기서 자라니까 자네나 가려면 조심히 내려가소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자기는 내려가야 되니까 네. 아이고 뭐 아버님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차 쪽으로 내려왔대요. 이제 내려와서 이제 시동을 걸고 그 조그만한 공터에서 이제 차를 나가는 길 쪽으로 딱 돌렸대요. 네. 차를 딱 돌렸는데 라이트가 자동으로 오토로 들어오잖아요.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그 길이 너무 껌껌하더래요. 와, 상상된다. 생각보다 너무 껌껌하니까 예. 뒤를 딱 돌아봤대요. 뒤를 딱 돌아봤는데 뒤에 그 아버님이 있는 쪽하고 밭 쪽은 그렇게 껌껌하지가 않더래요. 예. 그래서 이분이 여기 이렇게 껌껌한가 길을 강제로 만든 길이니까 숲이 우거져서 그런가 해서 차량등을 켜봤대요. 네. 차량등을 딱 켰는데도 생각보다 너무 껌껌하더래요. 이대로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내가 잠깐 하차하는 순간 차가 뭔가 사고가 날 것 같고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도 좀 짜증이 났대요. 내가 괜히 온다고 했나 그냥 내일 온다고 할 걸 괜히 내가 왜 그랬지 막 좀 후회도 하고 내가 좀 일찍 나왔어도 안 그럴 건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지 그냥 안 되겠다 이거 가다가 진짜 큰일 날 것 같다 해서 차에서 전화를 걸었대요. 이제 동료들한테 전화 걸어서 이제 뭐 상황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동료들은 깔깔 웃더래요. 그러니까 뭐 타러 그 시간에 갔어요 하면서.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나 여기서 그냥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내려갈게 하고 이제 차에 시동을 끄고 이제 아버님이 있는 쪽으로 다시 언덕으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보니까는 집에 이렇게 쬐깐한 이제 백열등 같은 것도 켜져 있더래요. 그리고 아버님이 이렇게 뭐 주섬주섬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여기는 그래도 전기는 들어오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가면서 아버님 하면서 이렇게 불렀대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 주섬주섬 하시다가 쳐다보시면서 안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버님 껌껌해지고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아버님 죄송한데 오늘 하루 신세만 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근데 아버님이 그냥 웃으시면서 아이 신세는 무슨 신세, 잘했어, 괜히 위험한 길 내려가지 말고 나랑 여기서 밥 묵고 자고 내일 아침에 내려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가 지금 신세 좀 지겠습니다 하니까 아버님이 그래요, 밥은 없고 내가 라면 삶아 먹으려고 했는데 금방 삶아 줄 텐께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 괜찮습니다 아버님, 저는 저녁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러니까 사람이 밥 안 먹고 어떻게 사냐고, 금방 삶아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아니면 여기 방에 들어가서라도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야, 예. 그러니까 이분이 괜히 나이 드신 분이 그 음식을 준비하는데 뻘쭘하게 들어가 있기도 그러고 서서 멀뚱멀뚱 있기도 그러고 해서 아버님 저 차에 좀 서류 좀 갖고 올게요 하면서 살짝 내려왔대요. 언덕으로 살짝 내려서 이제 담배 한 대 이렇게 딱 피면서 주위를 이렇게 껌껌하니까 잘 보이지는 않는데 슬쩍 보니까 낮에 보는 산하고 또 밤에 보는 산하고 틀리더래요. 그냥 느낌이 많이 다르지. 예. 그냥 뭐 이렇게 썸뜩한 것보다는 밤에도 그냥 나름 운치가 있구나 그렇게 느끼고 담배 한 대 다 피고 이렇게 올라갔대요. 올라가니까 아버님이 다 됐어 얼른 와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방에 딱 들어갔는데 이 옆방은 창고라 가지고 여기서 못 자고 오늘 나랑 여기서 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 방에 딱 들어가니까 옛날 은색 그 동그란 밥상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알아요. 작은 거. 네. 그거 하나 펴놓고 거기에 라면 넣고 또 뭐 김치통은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이제 김치통 통째로 그냥 딱 넣고 차린 건 없는디 많이 먹으라고 하니까 아이고 아버님 이거 이 정도면 진수성찬입니다 하면서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먹는데 정말 맛있더래요. 자기가 안 끓여서 그런지 산에서 먹는지는 몰라도 정말 맛있더래요. 그게 같이 이렇게 아버님하고 라면을 딱 먹는데 예. 이제 아버님이 또 슬쩍 옆에서 뭐 주섬주섬 하더니 이제 소주를 딱 꺼내시더래요. 아버님 소주 꺼내서 뭐 술 할 줄 아는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아버님 저는 술은 마실 줄 아는데 내일 또 일도 해야 되고 하면 저희는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하니까 아버님이 근데 여기서는 술을 먹고 자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에? 그래서 아이고 아버님 그냥 술 아버님 드십시오 하니까 근데 먹고 자는 게 좋을 텐데 딱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예. 아버님 한 잔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아버님이 그래요 하면서 한 잔 따라주고 이분도 아이고 아버님 한 잔 받으세요 술을 마셨대요. 그렇게 술을 이렇게 막 마시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아버님 나이가 어떻게 돼요 뭐 부모님은 살아 계시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냥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한참 먹고 있는데 아버님 또 한 병을 더 꺼내시더래요. 예. 요거 한 병 먹고는 안 되지 하면서 하나 더 먹어야지 이러니까 이분이 아유 아버님 저는 됐습니다. 이거 서류 이거 온 김에 이제 정리도 좀 하고 내일 아침에 이제 또 다른 집도 가려면은 이걸 좀 해야지 하면 나 술 여기서 더 먹으면 아버님 나 정말 기절한다고. 그러니까 아버님 그냥 좀 적당히 드시고 아버님만 드십시오 하니까 다 먹는 게 좋을 건데 막 그러더래요. 계속 조금 이상한 생각은 들더래요. 왜 자꾸 먹이려고 하지? 왜 자꾸 술을 먹이려고 하면서도 아버님 뭐 별다른 게 안 느껴지니까 따라주고 아버님이 먹으면서 또 그냥 다른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시간이 많이 지나진 않았는데 이제 아버님이 아이고 나는 이제 술도 먹었겠다 자야겠다 이러더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안쪽에서 자고 내가 이 바깥에서 잘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괜찮으면 제가 안쪽에서 안 자도 되고 제가 이거 서류 하다가 아버님 좀 차에 이렇게 갔다 와야 될 일도 있고 하면 제가 가야 되니까 제가 밖에서 잘게요 이렇게 했대요. 문 쪽에서.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래도 여기 안에서 자는 게 나을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야 아버님 괜찮습니다. 저도 요거 정리하고 잠들면 아버님 저는 누가 깨워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버님이 이렇게 이분을 싹 쳐다보시면서 그럼 내 얘기 잘 들어 이러더래요. 예. 절대 자다가 무슨 소리가 들리거나 해도 신경 쓰지 말어 이러더래요. 그리고 절대 무슨 소리가 들려도 나가지 말어 이러더래요. 못 들은 척 켜. 그러니까 아버님 그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면 괜찮고 혹시라도 들리면 그냥
그렇게 말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그래, 여긴 산이니까 뭐, 멧돼지나 고라니겠지 하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아버님, 그러면, 아버님 주무세요 하고, 이제, 이분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로 대충 이제 뭐 사진 찍은 것도 보고 정리를 했대요. 그래서 아버님이 뭐 얼마 안 돼서 이제 코를 고시고 주무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막 정리하다가, 그냥, 이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문을 열고 밖에 나갔대요. 예. 밖에 딱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고, 담배 피운 거 서류도 그냥 내일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거를 놔둘까 하다가 차에 갖다 놓고 와야지라는 생각으로 대충 서류 들고 차로 갔대요. 차 쪽까지 내려가서 차 문을 이제 뾱뾱하고 열고 다시 뭐 뾱뾱해서 문을 잠근 다음에 이게 걸어가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끽 소리가 나더래요. 끽 소리가 나길래 뭔 소리지 하고 그냥 산이니까 야생동물이 이거거니 하고 그냥 천천히 이제 조금 언덕을 올라가는데 또 끽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뭐지? 내가 차문 안 잠갔나? 이렇게 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언덕을 얼마 안 되는 언덕이니까 살짝 올라와서 이제 집 쪽으로 딱 걸어가려고 하는데 저쪽 밭에서가 뭔가 끽 하면서 보이더래요. 정확히 보이는 건 아닌데 뭔가 물체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얘가 끽 하면서 이제 점프를 폴쩍 뛰면서 점점 앞으로 오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거 고라니구나 생각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돌을 하나 딱 주웠대요. 돌을 딱 주워서 어이 하면서 딱 던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고라니가 돌이 이렇게 뭐 사람이 던지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놀래서 도망가야죠. 네, 놀래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끼익 하면서 다시 폴짝 뛰면서 또 앞으로 한 칸 더 오더래요. 이분이 어쭈 겁도 안 내네 하면서 다시 주위에 이렇게 돌멩이를 다시 주워서 어이 하면서 또 던졌대요. 그러면 또 던지면은 또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하면서 다시 또 폴짝 오더래요. 이 자식 뭐지 하면서 또 이제 이걸 뭐 몽둥이 가까우면 때려야겠다 해서 이제 문 앞에까지 와서 내가 때려잡던지 이제 쫓아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럼 주위 막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몽둥이 같은 게 뭐 없나 이렇게 했는데 얘가 갑자기 끼 하더래요. 뭐지 해서 딱 돌아봤는데 그때까지는 형태가 제대로 자기는 몰랐대요. 그냥 고라니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네. 뭐지 해서 뒤돌아서 딱 보는데 끼 하더니 앞에 딱 오는데 이게 고라니가 아니더래요. 어느 정도 이제 딱 보이는데 이게 사람인데 한 발로 서 있고 허리는 옆으로 이제 90도로 꺾여 있고 머리도 꺾여 있더래요. 머리도 이렇게 꺾여 있어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끽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놀라니까 아무 말을 못하고 그냥 서 있었대요. 뭐 말도 안 나오더래요. 뭐 아이고야 막 이런 얘기도 안 나오더래요. 그냥 너무 무서우니까 볼볼 떨고 있는데 그게 한 칸 다시 점프 뛰면서 앞으로 딱 오면서 끽 이러더래요. 계속. 그래서 점프 뛰면서 딱 다가오니까 이분도 놀래가지고 우리 뒤로 이렇게 넘어지면서 손 받치는 거 있잖아요. 땅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졌대요.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얘가 자기 앞에까지 어느 정도 앞에까지 왔대요. 바로 온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앞에까지 와서 고개를 계속 흔들면서 끼 이러더래요. 너무 무서우니까 말도 못하겠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데 얘가 갑자기 끼 이러더래요. 소리 지르러요? 네, 소리 지르듯이 끼 이러더래요. 그럼 다시 한번 가까이 앞으로 점프 뛰면서 오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당시 이제 기절을 하겠더래요. 이게 내가 머리로는 말을 해야지 하는데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방문이 팍 열리면서 아버님이 너 여기서 뭐 하는겨? 하면서 자기 그 뒤에 옷 있잖아요. 목덜미. 안 들어오고 뭐 하면서 끌어당기더래요. 그래서 이분도 얼떨결에 땡기니까 자기도 힘이 들어가니까 얼떨결에 막 좀 끌려가듯이 해서 방에 들어왔대요. 네. 방에 들어와서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아버님이 왜 정신 차려 하면서 계속 이게 툭툭툭 치더래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정신 차려봐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멍하니 있으니까 아버님이 이제 자기를 가만히 쳐다보니 뭐 눈이 좀 풀렸는지 다시 돌아왔는지 옆에 있는 이제 물을 따라주면서 이것 좀 마셔 하니까 이분이
얼떨결에 봤더니 손이 덜덜덜덜 떨리더래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 물도 잡아서 먹여줬다고 하더라고요. 물꽃도 딱 잡아주고 먹여주고 이제 어느 정도 이분이 물도 마시고 하니까 정신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아버님이 아따 제대로 봤네 딱 그러더래요. 와. 그러면서 아따 내가 뭔 소리를 듣든 뭔 소리가 나든 나가지 말란께 아이고 왜 나가 하면서 이제 혀를 차시더래요. 네. 이분이 그래도 아버님 때문에 어느 정도 진정도 되고 조금 가라앉히고 하니까 아버님 저게 하니까 아버님 뭐긴 뭐예요 귀신이지 이러더래요. 예. 우리 아버지도 어릴 때 저거 보고 나도 저거 보고 해가지고 웬만하면 해 떨어질 때 여기 안 와. 근데 자네가 온다고 하고 자네가 와서도 일 때문에 그런지 뭐라도 하려고 하니까 자네도 나름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 하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못 내려가게 한 거요. 딱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냥 잊어버려. 딱 그 말만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 이거 어떻게 하자 하니까 아버님이 다른 말은 일절 안 하시고 자네는 그냥 좀 안쪽에서 자고 내가 이 문 쪽에서 잘 테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 그냥 자고 무슨 소리 들어도 절대 반응하지 말어. 딱 그러더래요. 네. 이분이 무서우면서도 얼떨결에 그냥 누웠대요. 자기도 그냥 누웠는데 무서우니까 문을 등 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돌아 누워가지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정말 살짝 복잡한데 이게 뭔가 이렇게 막 모르고 있는데 신기한 게 이게 이제 끽 소리는 안 들리더래요. 네. 삑 소리는 안 들리는데 또 들리지 말아야 될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이 귀신이 이제 점프를 뛰면서 다니잖아요. 땅에 이제 발 착 내려서는 그 소리 있잖아요. 네. 이게 척 하면서 계속 척 하면서 들리더래요. 그 이제 집을 배회하는 것처럼 척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또 이제 머릿속으로는 그쪽으로 또 이제 신경이 가는 거예요. 계속. 아이고 내가 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저 소리는 들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은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서 이제 아버님 헛기침으로 막 이러더래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아버님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딴 생각을 했대요. 자기 일적인 생각을 내일은 뭐 어디 가서 전화 드리고 내일 어떻게 하고 다음에는 다른 지역 가서 막 그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생각만 했대요. 예. 계속 반복적으로 그 생각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이제 아버님이 코를 보면서 주무시더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됐다. 오히려 아버님 코 고시니까 차라리 콧소리 듣는 게 낫겠다. 그래도 좀 약간 선잠 아닌 선잠을 잤대요. 네. 그래서 이제 아침이 돼서 딱 일어났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잤고 머리도 되게 띵하고 몸도 막 찌뿌둥하고 이런데 아버님이 딱 커피를 타오시더래요. 네. 이러면서 아버님이 하신 거야. 아이고 자네 좀 세수도 하고 손도 씻고 좀 옷 좀 털어 이러더래요. 그냥 이분이 생각을 못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 손바닥을 쳐다보니까 흙이 묻어 있더래요. 네. 흙도 묻어 있고 이제 옷도 이렇게 대충 내려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면서 흙도 약간 묻어 있고 하니까 대충 이제 그냥 밖에 나가서 일단 세수만 하고 손도 씻고 그냥 옷은 나중에 갈아입으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아버님이 얘기를 하더래요. 저것은 따라다니거나 하는 건 아니고 옛날부터 여기만 나타나. 나도 저거를 봤을 때는 나는 집까지 따라온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저것이 내가 여기서 계속 농사를 지어봤는데 낮에는 안 보여. 근데 희한하게 밤에 보이고 아까 길 봤지? 그 길이 희한하게 어느 정도만 돼도 깜깜해지더라고. 오. 그래서 내가 술을 괜히 자네 보고 먹으라고 한 게 아니여. 딱 그러더래요. 오. 나도 별로 술 안 좋아해요. 딱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잊어버리고 쫓아다니지 않은 게 다음부터는 이렇게 산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절대 저녁 때는 가지 말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차에서 이제 옷도 갈아입고 내려와가지고 이게 정말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데 딱 그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내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리나. 그렇지. 예. 자신이 이걸 겪었다고 일을 그만둘 수는 없고, 또 아버님 말처럼 뭐 나를 쫓아다니거나 해코지 한 건 일단 아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그냥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더래요. 네. 대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그날 이후로부터는 딱 자기가 맡은 구역에 정해진 시간 아니면 일을 안 했대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주소지를 갈 때 주소지에 만약에 뭐 시들모 1004번지인데 그 앞에 이제 번지 앞에 산자가 붙으면 이게 산 속에 있는 거예요. 집원 그게. 네, 산자가 붙으면 산이에요, 무조건. 예를 들어 시들모 산 1004번지 이러면 산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 산자가 붙은 지역은 일부러 알람을 맞춰 놓은대요. 예. 만약 내가 이쪽을 가서 이제 구역에 가서 이 산자가 붙은 쪽을 많이 가야 된다 싶으면 딱 오후 4시나 4시 반 정도면 일부러 핸드폰으로 알람을 울리게 한대요. 빨리 가려고. 그래서 절대 안 간대요. 그냥 그 마감이래요. 예. 내가 이쪽에서 하고 있다가 이제 여기 한 군데 더 가야 되는데 만약에 4시 반 돼서 알람이 울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날로 마무리한대요. 왜냐하면 산 지역은 아무래도 숲이 우거지고 하면 또 해도 빨리 떨어지고 희한하게 좀 산 쪽은 그래버리고 또 아버님이 절대 산에는 늦게까지 있지 말라고 하니까 이분이 그렇게 알람을 맞춰놓고 다닌대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사장님도 되게 희한하게 겪었네요. 일단 우리 직업들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겪었다는 분도 있고 정말 오지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렇겠죠. 예. 네, 막 진짜 낭떠러지 같은 길도 실제로 있대요. 정말 운전 잘못하면 떨어져서 진짜 큰 사고 날 그런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지역 와서는 그나마 이 지역은 그런 경사길은 없으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이 알람 맞춰놓은 시간은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야. 그래서 제가 그날 이렇게 해서 이번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분이 얘기를 안 할 네. 수가 없었네요, 이거는. 진짜로 너무 또 표현도 잘해주시니까. 근데 이게 좀 극귀신도 있어요. 이게 다리 하나로 이렇게 콩콩 뛰어다녔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게 그 독각귀라는 게 하나 있긴 하거든요. 다리 하나로 뛰어다니는 애가. 네네네. 저는 귀신 종류는 몰라가지고. 근데 그거까지는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허리가 옆으로 90도로 꺾여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처음에 이분도 그래서 고라니인 줄 알았대요. 오. 이게 동물처럼 이렇게 숙여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 처음에 어두우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이렇게 동물인 줄 알고. 그런데 이제 점점 가까워서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아닌 그래요, 그게. 야, 이거 산속에 진짜 뭔가 있긴 있었네, 거기에. 그러니까 이분도 이게 길이 자기도 아무리 산속이라도 그 시간에 이 상향등이 안 보일 정도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내가 운전하면 위험하겠다 싶더래요, 그냥. 그래서 시동을 끄고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자려고 한 건데 그걸 겪으니까 이분 말로는 얘네가 일부러 못 가게 막은 건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아버님도 껌껌해지면 그래서 안 내려간대요. 해가 어느 정도 딱 떨어지면 눈이 뭐 침침한 거는 좀 핑계 같은데 그냥 껌껌해져서면 무조건 안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분. 그렇게 자기는 생각했대요. 그리고 그 아버님의 또 아버님까지도 다 보셨다고 했으니까 꽤 오래된 귀신인 거잖아요, 그게. 그 아버님은 알고 있고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귀신 본다고 하면 괜히 그럴까봐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절대 나가지 말라고만 충고하고 그래서 나한테 술을 계속 먹으라고 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더래요. 어른들이 하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 저도 처음에 듣고는 아버님이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 네. 중반까지도 이 네. 할아버지가 이상한 분이야 아니면 이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야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다가 네. 마지막엔 귀신의 이야기였네요 이게. 네네. 그 끽끽 소리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냥 저도 듣다가 옆에서 운전은 해야 되는데 어휴 엄특하네 딱 그랬죠 저도. 이렇게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직까지는 산 쪽이나 시골 쪽에 있죠. 그쪽에는 네네.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손이 많이 안 닿는 곳에. 저도 그러니까 있다고는 믿으니까 저도 많이 산에는 많이 다녀요. 네. 어제도 제가 산에 갔어요. 어이구. 어제도 산에는 갔는데 저는 못 느껴버리니까 뭐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으슥한 데 가면 조금 으슥하다는 느낌은 받아요. 솔직하게. 그런 느낌은 받는데 뭐 보이지는 않으니까 저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다니는 거죠. 그냥 계속. 자, 오늘 진짜 뚜아뚜지님한테 이 직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거라는 상상은 못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바람직한 분입니다. 운전할 때 시들물을 틀어놓고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주 바람직했어요. 모범이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귀족의 모범이 되신 우리 뚜아뚜지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야기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죠. 운전을 하다가 옆에 계신 분이 시들물을 듣고 이건 뭐예요? 라고 해서 시작된 이 이야기.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운명이란 뚜아뚜지님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이 업을 하시면서 여러 공간을 또 다니시다 보니까 또 산속 깊은 곳에서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